안녕하십니까. 한국 어도비에서 인더스트리 전략을 맡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온라인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커스터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2018년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주로 연말에 많이 찾으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립하신 계획과 어떤 방향성, 그리고 추진 중이신 주요 이니셔티브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고, 다른 마케터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비교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이컨설턴시와 공동으로 2012년부터 주요 디지털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이커머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디지털 마케터 분들과 어떤 에이전시 분들까지 포함한 약 13,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별 응답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이 북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기타 국가까지 전체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 인더스트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설문에서 나온 첫 번째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퍼스트 조직이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서 초과 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조직이라는 말은 기업 내의 모든 조직,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자산을 정보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화,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산업 쪽에서 먼저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들, 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징은 사실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디지털 퍼스트 조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가장 획기적인 기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2016년 보고서 조사를 할 때 2017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 어떤 예측 부분에서는 단언컨대 이제 고객 경험 최적화라는 기회가 가장 획기적인 기회, 2017년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고객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고객 경험 최적화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획기적인 기회로 항상 탑에 올라와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컨텐츠라든지 어떤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 고객 경험 최적화랑 매력적인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다른 요소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 최적화 안에는 당연히 매력적인 컨텐츠와 데이터가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고객 경험 최적화라는 주제를 어떤 분들은 좀 더 하이 레벨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는 그런 차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이제 예측치보다 실제 많은 기회, 획기적인 기회였다라고 응답하신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매년 사실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연말마다 부정적인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연말에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소셜 플랫폼들이 계속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보급 때문에 어떤 다양한 새로운 마케팅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오늘 이제 고객들의 특성상 디지털과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합하고 또 일관된 고객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계속 그 중요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된 마케팅 활동 기반을 갖추고 또 전체 고객 전이상에서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 어떤 예측과 결과에서도 이런 트렌드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이 어떤 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퍼스트 조직 그리고 조직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케팅 활동들의 디지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건데요. 올해 설문에는 좀 특이하게 주요 비즈니스 목표와 관련해서 2017년에 각 설문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서의 비즈니스 실적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상위 선도 기업들이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동종업계 기업과 비교해 자사의 실적을 좀 평가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상위 선도 기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9% 정도를 저희가 상위 선도 기업으로 좀 추려서 상위 선도 기업과 일반 기업들 간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는 설문 내용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런 설문 항목들을 종합해 보면 상위 선도 기업들은 자사를 디지털 퍼스트 기업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를 디지털 퍼스트 기업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20%의 기업이 아직도 디지털 마케팅 활동이 매우 다른 별개의 활동이다 라고 응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단절된 조직 구조, 사일로 어떤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디지털 마케팅 부서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아시아 퍼시픽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북미 지역 기업들보다 약 5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 24%의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조직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약 16% 정도의 비율로 이런 그 조직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디지털이 대부분의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런 추세는 역시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작년에 가장 획기적인 기회 영역으로 예측한 것과 실제를 좀 비교를 해봤다면 올해 역시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마케터들에게 고객 경험 최적화와 이와 관련된 영역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기회 영역으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경험 최적화 항목은 응답자 중에 약 5분의 1이 가장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해서 올해도 가장 중요한 기회 영역이 될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비즈니스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골드스미스 대학과 2017년에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거의 3분의 2가 자신의 기호, 어떤 니즈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에 맞게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더 높은 충성도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51%는 더 좋은 상품이나 경험이 또 제공이 된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브랜드라도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고객 경험 그리고 차별화된 경험, 개인화된 경험은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과 함께 고객 경험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인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은 지난해에 12%에서 16%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케팅이 점차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기업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들을 최적화하고 어떤 투자 효과들을 입증을 해서 예산 유지와 증대에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설문은 기업들이 문화라든지 스킬이라든지 데이터, 기술이나 프로세스, UX 디자인과 같이 오늘날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사의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 중심적인 유기적인 크로스팀 전략 방식을 보유한 기업들이 2017년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거의 2배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크로스팀 전략 방식이라는 것은 각 부서원들이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협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퍼스트 조직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라 통합된 팀 안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런 조직 구조를 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전사적 관점에 일관된 비율을 갖춰야 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기업 문화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고객 전이 설계와 관련된 어떤 UX 디자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갖추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역량 확보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기업들이 고객 경험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경험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경험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에 좀 여쭤봤는데요. 최대한 가치 있는 경험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최대한 개인화되고 연관성이 높은 경험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재밌는 게 지역별 편차가 좀 드러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치 있는 경험에 굉장히 많은 응답자가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통해서 차별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화되고 연관성 높은 경험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었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기업들은 신뢰성 있고 신속한 경험 제공에 상대적으로 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좀 특이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마케터한테 계속해서 중요하고 개선의 여지가 큰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경험 제공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 조금 더 보여지는 항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신뢰성이라든지 신속한 경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경험이랑 고객 여정 최적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 경험 최적화랑 매력적인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은 어떤 동일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고객 경험과 고객 전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컨텐츠라든지 데이터 분석 역량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마케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설문에 대해서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컨텐츠랑 경험 관리를 가장 주력해야 될 영역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서 기업의 컨텐츠와
미디어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공통의 인식을 모든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응답자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5%가 우선순위 3개 영역 중 하나로 이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5분의 1인 20%는 가장 주력해야 될 영역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웹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메일, 소셜미디어에 이르는 모든 채널과 접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컨텐츠 제작과 관리를 에이전시한테 많은 부분을 의지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컨텐츠 개발과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내부 역량으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제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내에서 컨텐츠 제작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2017년 주요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비율이 29% 정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약 18% 정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의 경우 한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 어떤 크리에이티브 기획자들을 시장에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이전시에 속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스타 디자이너라든지 스타 기획자들이 점차 기업 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뒤에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몇 년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채널에 대해 이해하고 또 여러 채널에서 고객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전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채널과 접점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고객에 대한 명확하고 단일화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를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로 잡고 진행을 했던 이유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전 세계 마케터의 71%가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 전의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 연간 매출액 약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기업 응답자들 중에는 약 81%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보다 좀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69% 정도를 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여러 지역과 많은 접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지속적인 트랜잭션 실행을 위해서 잘 설계된 사용자 여정을 갖추고 있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또한 초과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동종업계 기업들에 비해서 57% 정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전의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업 내부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요건, 즉 이제 향후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데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부탁드려 본 내용입니다. 작년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사실 이번에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채널에서 고객 전의를 최적화하는 것의 핵심은 효과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인 65%가 고객 경험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이 부분이 탁월한 고객 경험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컨텐츠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떤 내부 협업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채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일단 신속하게 제작된 컨텐츠를 배포하기 위한 체계 역시 중요 요소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컨텐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로 간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여러 지역이라든지 어떤 채널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어떤 컨텐츠의 수요를 맞추려면 자동화된 컨텐츠 관리 체계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응답자의 17%만이 신규 채널 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갖추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크리에이티브와 컨텐츠 마케터, 웹 운영팀 간에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있는 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62% 정도나 높게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된 컨텐츠 관리라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에 대한 어떤 그 워크플로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조사와 연장선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적인 컨텐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축인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인식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중심 기업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으로 이제 그 상징이 되는 이런 디자인 중심 기업들이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여기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회사, 자사를 디자인 중심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비율이 69%나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컨텐츠 디자인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창의력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들을 다 디자인 요소로 이제 간주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단순하게 예쁜 이미지 그리고 멋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속한 내용들은 이제 커스터머 저니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고객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보시면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자사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디자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기업의 차별화를 위해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가 점차 내재화되고 있는 상황,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사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디자인 밸류 인덱스에 따르면은 디자인 중심 기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S&P 500 기업 대비 219%나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를 외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크리에이티브나 디자인 역량을 내재화시키고 자사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기업 비중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고객 경험 요소들 가운데 실제 구현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UX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크리에이티브가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고 또 고객 경험 설계와 관련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다른 핵심 영역에 비해 내재화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역은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지금까지 외부의 전문 업체들에게 의존을 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내재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라든지 협업 체계 정립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기술 활용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 스킬과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 역시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제 기업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또 가장 큰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에 갖추고 있지 않은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을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내재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어떤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행할 수 있는 단위의 기술들을 도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내재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일환으로서 조직이나 스킬이나 역량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항목에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어떤 스킬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마케터들이 어떤 디지털 기술이나 스킬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18년 어떤 직원들의 디지털 스킬 향상에 투자할 귀사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도기업과 일반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디지털 스킬이나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 비중이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스킬이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높은 실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사실 투자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굉장히 작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 퍼시픽 쪽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고객들이 스킬을 상대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요소를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킬이나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는 비율을 보면 북미 기업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고 기술을 활용을 해본 경험이 많다 보니 일상적으로 디지털 스킬이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매년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와 있지 않는데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30%는 디지털 스킬과 교육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한 25% 정도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에 디지털과 관련해서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먼저 북미 지역에 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그리고 개인화를 주력해야 할 기회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24%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북미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30%의 응답자가 가장 최우선의 기회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게이지먼트 강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브랜드 구축이랑 바이럴 마케팅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그리고 브랜드 구축, 브랜드 빌딩,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 25% 정도로 최우선 순위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소셜 마케팅의 작년에 소셜 미디어의 성장을 이끈 거는 중국 시장의 위챗이나 아니면 웨이보 같은 채널에서의 마케팅 활동들이 증가를 하면서 아시아 퍼시픽 쪽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은 투자를 이런
새로운 소셜 채널들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는 이런 기술 기반을 어떤 식으로 갖춰가고 있고 어떤 것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통합된 기술 스택, 여기서 말하는 통합된 기술 스택이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 컨텐츠 기반, 그리고 각각의 요소 기술들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케팅이나 고객 경험 기술과 관련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 접근 방법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업 응답자분들과 에이전시 쪽의 응답을 좀 살펴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당사에서는 긴밀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비중이 약 2% 정도지만 에이전시 쪽 응답자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하는 비중도 역시 일반 기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통합에 따른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에이전시 응답자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유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채널 간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제약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선도 기업들과 일반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고객 경험 기술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를 한번 부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도 기업일수록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스택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약 거의 3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스택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의 가용성입니다. 여러 개의 디지털 채널에서 하나의 고객 비율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모든 기반 기술 요소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따로 개별적인 단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떤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스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스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상관관계를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고객 경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하나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IT와 마케팅 간의 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케팅과 관련된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IT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투자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이 IT를 좀 알아야 되고 IT가 또 마케팅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공통적인 이해, 공통적인 어떤 비율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서는 IT를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마케팅 팀 내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 IT 팀, IT 조직을 통합해서 가져가고 있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 IT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배우려고 하고 마케팅에서 요청하는 어떤 요구사항,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ROI를 측정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채널보다는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ROI 측정 역량을 갖춘 조직과 갖추지 못한 조직 간의 투자 패턴에 있어서도 어떤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죠. 2018년에 각 기업들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지출 계획을 잘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라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 적어도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6%의 기업들만이 디지털 마케팅 지출을 줄일 계획에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에 투자를 늘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컨텐츠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은 개인화, 어떤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경험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마케팅 분석에 대한 역량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차별화된 요소로 이제 급성장하는 컨텐츠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투자의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 분석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분석 역시 과반수 이상 예산을 증대할 계획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분석이라는 부분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마케팅 활동들 중에서 이제 ROI 측정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ROI에 대한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가장 ROI 측정 역량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ROI 측정이 굉장히 더 용이하고 또 ROI에 대한 가시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 광고, 모바일 마케팅, 그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어떤 ROI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ROI 측정 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과적인 부분에서 보면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ROI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응답한 조직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할 비율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대 14% 정도로 보여지고요. 사실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ROI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의 경우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목표 초과 달성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화된 실시간 경험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어떤 인식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향후 3년간 가장 흥미로울 것으로 전망하는 기회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기업 응답자와 에이전시 응답자 모두 개인화된 실시간 경험을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마케터의 핵심 목표는 개별 고객에게 연관되고 시의적절하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마케팅 택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 영역 모두를 막론하고 이제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을 개인화하는 부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인화하고 차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완의 영역으로 역량 강화의 여지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새로운 기술들,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이제 선도 기업들과 일반 기업들 간에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응답자가 이미 사용 중인 기술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다수가 사용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좀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직급별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위 임원층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직급 계층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사용 중인 기업들이 어떤 영역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봤는데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세 가지가 데이터 분석, 사이트 개인화, 최적화율 테스트 영역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핵심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객 활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개의 개인화된 오퍼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0억이라는 숫자를 사람이 관리를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앞으로도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함에 따라서 개인화에 따른 이런 오퍼들, 그리고 이런 개인화에 따른 컨텐츠의 수라든지 아니면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의 포인트나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영역 자체가 어떤 실시간 고객 경험에 있어서는 앞으로 분명히 핵심 요소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얼리 어댑터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설문은 기업 응답자들과 에이전시 응답자를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라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리소스가 없다라는 부분을 높게 지적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조직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기술의 완성도라기보다는 수요 측의 요인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리테일 쪽에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기술은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구글 홈 같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을 통한 어떤 커머스, 이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음성을 통한 음성 기반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 업체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꼭 마케터들이 반드시 주력해야 되는 5가지 영역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고객 중심의 문화를 갖춘 기업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기업들이 높은 비즈니스 성과와 선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사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디지털 스킬이나 경험 설계 역량을 내재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경험 설계 역량을 내재화하려면 결국에는
고객에 대한 어떤 인식, 고객에 대해서 일관된 하나의 뷰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크로스팀, 그리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크로스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합된 팀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실행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채널별 아니면은 역할별 업무 단위로 사일로된 업무 체계나 프로세스나 데이터 활용 양식이나 기술 기반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앞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물리적 실행 주체로서 거버넌스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과 창의력입니다. 데이터로 대변되는 과학적인 디지털 마케팅 접근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축인 디자인이나 창의력,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내재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이번 설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영역이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고객 중심의 마케팅 활동, 그리고 개인화된 활동,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적시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에 기반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 시간에 커스터머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데이터 접점,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여정의 각 단계에 대해서 고객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인게이지를 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마케팅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양의 테스트를 신속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화라는 화두와 컨텐츠라는 부분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많은 기업들이 개인화라는 토픽을 떠올리면 데이터부터 생각을 하십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개인화라는 상자를 열자마자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컨텐츠 제작의 내재화는 반드시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 컨텐츠 제작의 일부 영역은 기업 내부에서 내재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디지털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실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디지털 마케팅 활동에 대한 ROI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분석 역량을 내재화시키고 키우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법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집중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당연히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얼리 어댑터로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이나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합 기술 기반에 대한 투자입니다. 고객 경험과 마케팅 기술 간 긴밀한 통합이 되어야 앞으로 고객 경험 시대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높은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툴과 데이터 소스가 연계되고 통합된 컨텐츠 기반이 갖춰져야만 앞으로 늘어날 다양한 디지털 채널 수요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마케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채널에서 일관되고 개인화된 실시간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케팅과 IT가 마케팅 기술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함께 협업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2018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